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해외 축구 세리아 위주로 한번 이번 주에 이제 교황이 서거하셔가지고 세리아 경기가 그 일요일날 경기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이 뒤에 있는 월요일날 3경기까지 해가지고 세리아 이번 라운드 전체 10경기 한번 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코모 대 제노아입니다. 사실 이 경기는 한 끗 차로 사실 승리가 되게 없었어요, 코모가 그동안.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되게 아쉽게 승리들을 많이 놓치다가 중하위권 팀들한테 기분 좋은 3연승을 챙겼습니다. 남은 일정도 꽤나 수월한 편이기도 하고, 이제는 제노아랑 코모가 승점도 동률이에요. 이 정도면은 코모는 승격 시즌부터 되게 잘 안착을 한 거고, 코모 구단주가 이제 인도네시아의 최부호 구단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투자도 꽤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뭐 이번 시즌에 그 세리아에서 가장 이제 좀 가치가 뛴 선수 2명이 이 코모에 있는 니코파스와 아산 디아오 이런 애들이라고 했었는데, 코모가 딱히 뭐 제노아한테 꿀릴 건 없어 보입니다. 사실 근데 뭐 그렇다고 이 제노아가 쉽게 꺾이는 팀도 아니에요. 최근에도 이제 뭐 유벤투스나 인터밀란, 피렌체 이런 팀들한테 전부 다 한 점 차로 아쉽게 패하기도 했었고, 중하위권에서는 제가 매번 경쟁력 있는 팀으로 분류된다고 했었습니다. 사실 전반기에 두 팀이 붙었을 때는 제노아가 막 한참 안 좋을 때도 홈에서 비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둘 다 저는 좀 괜찮은 구간에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아무래도 코모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게 있고 홈이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굳이 이거를 따지자면은 코모의 햄무 대지 무승부인데, 요즘에 코모가 근데 이길 때도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이길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무승부 정도 보는 게 좀 맞아 보이는 것 같아요. 다음 베네치아 대 밀란 경기입니다. 베네치아도 강등 탈출을 위한 움직임이 보여요. 강등권 팀들 간의 매치에서 1승 2무로 승점을 꽤나 벌어갔습니다, 최근에. 어쨌거나 홈에서는 무승부 빈도가 아주 높고, 인터밀란, 로마, 볼로냐 이런 팀들한테도 한 점 차로밖에 안 졌습니다, 홈에서는. 근데 이제 밀란은 요즘에 좀 이제 3백으로 변화를 꽤 했거든요. 되게 띄엄띄엄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인터밀란이랑은 거함을 3대0으로 잡고 코파 결승에 올랐으니까, 뭐 어차피 밀란은 올 시즌에 이 리그에서는 더욱 뭐 얻을 게 없고요. 남은 기간 동안 그냥 좀 더 팬들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코파 우승을 노리는 그런 시즌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양 팀의 격차 말할 것도 없이 큽니다. 밀란이 또 이제 화끈하게 팰 때는 또 패는 모습이라서 걱정이지만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또 베네치아의 막판 강등 로이드가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얘네들이 그래도 원정에서는 시즌 전체로 아예 승리가 없는 지경인데, 그래도 홈에서는 곧잘 하는 편이거든요. 높은 무승부율도 있고 대패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저는 베네치아의 또 이제 최근 홈 8경기, 화면에 나오는 게 홈인데 베네치아 홈 최근 8경기가 전부 다 언더였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 고베낭이나 좀 언더 같은 각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피렌체 대 엠폴리 경기인데요. 피오렌티나 직전 경기 때 까다로운 칼리아리 원정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엠폴리는 이제 강등권 탈출을 위한 몸부림이 처절하지만은 결국 승점으로 응답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 남은 이제 엠폴리 일정 생각하면 앞으로 피오렌티나와 라치오와의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을 좀 얻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엠폴리가 극적인 잔류에 성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희망이 좀 특히 적어 보이는 게, 최근 20경기 동안 엠폴리가 6무 14패로 엄청 부진합니다. 더구나 원정에서도 지금 11경기 동안 4무 7패거든요. 저는 특히 이제 수비 쪽에 이제 핵심 자원 이스마일리가 이탈화 이후로는 수비까지 고장이 나 있고, 공격에서도 기대치가 상당히 적다고 했었습니다. 이거는 피렌체가 딱히 뭐 믿을만한 팀은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리고 또 이제 맞대결상으로도 2019년부터 해가지고 이게 엠폴리가 피오렌티나 상대를 굉장히 잘해왔습니다. 1승 5무 3패로 피오렌티나가 오히려 엠폴리한테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 게 보이기는 해. 그래도 이제 올 시즌에 거쳤던 이런 무승부 같은 거는 한창 이제 엠폴리가 끈덕진 수비를 자랑할 때 나왔던 거고, 지금은 그때 당시에 엠폴리보다도 훨씬 더 좀 기가 죽어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여태 좀 해왔던 거와 마찬가지로 엠폴리가 그냥 경쟁력이 없다고 보여가지고, 저는 엠폴리가 올 시즌 강등당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피오렌티나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터밀란 대 AS 로마 경기인데, 인터밀란은 지금 리그 우승을 다투고 있습니다. 승점 71인데 이제 나폴리랑 동률이 돼버렸어요. 로마는 막판에 엄청난 상승세로 챔스 진출을 노리는 그런 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인터밀란은 직전 볼로냐 원정에서 극장골 패배, 그래갖고 나폴리랑 승률 동률이 됐고, 모든 대회 8승 3무 12경기 무패행진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코파에서 밀란 더비에서 3대0으로 맥빠지는 완패를 당해가지고 분위기마저 이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반대로 이제 로마는 여전히 리그에서는 지금 17경기 동안 12승 5무로 무패행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들어서는 상대 전적상으로 원래 인터밀란이 이제 로마를 굉장히 상대를 잘해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오랫동안 무승부가 많이 있었는데, 2020년대 들어서부터는 8승 1패로
인터밀란이 로마를 그냥 무지하게 쌈싸 먹어왔었어요. 사실은 근데 올 시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로마의 기세가 좋고, 반면 이제 인터밀란은 지금 이제 좀 올 시즌 최저점에 해당하는 구간처럼 보이거든요. 그래갖고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 이상한 경기인 것 같아. 두 팀의 이런 좀 남은 일정을 고려를 했을 때는 로마 말고는 나폴리나 인터밀란이나 둘 다 좀 얘네를 막을 만한 팀이 없어. 그래갖고 저는 이 경기가 아주 스쿠데토 레이스의 향방을 결정할 경기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인터밀란이 이 경기를 이긴다면은 스쿠데토 경쟁에서 꽤나 유리하게 갈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남은 일정들이 엄청 좀 할만하다고 보여가지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로마가 인터밀란이 지금 안 그래도 상황도 안 좋은데 뭐 무승부 이상의 성과를 거둔다 그래 버리면은 이게 좀 나폴리 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인터밀란이 뭐 챔스 바르셀로나전 앞두고 있기도 하고, 밀란과의 코파에서도 로테이션을 꽤나 썼는데, 여전히나 또 이제 또 그 튀랑이라든지 둠프리스 이런 애들의 출전이 애매한 거로 생각하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냥 건드리지 않는 게 좀 좋은 경기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유벤투스 대 몬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벤투스 이제 파르마한테 잡혀버리면서 챔스권을 지키다가 4위 자리를 내줘버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점에서도 잡아줬다 뭐 이런 소리고, 감독을 바꿔서도 유벤투스가 얼마나 지금 마탱이가 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금 몬자는 말이 안 되는 상태이긴 합니다. 몬자는 최근 13경기 동안 2무 11패 중으로 아주 안 좋고요. 더 넓게는 얘네들이 26경기 동안 1승 5무 20패로 사실상 몬자는 지금 이제 강등이라고 봐야 되는 위치입니다. 유벤투스는 이제 이 경기 이후에 볼로냐와 이제 챔스 단두대 매치를 펼쳐요. 뭐 일주일 정도의 이런 좀 여유가 있기도 하고, 반드시 여기서 뭐 분위기를 올리고 좀 볼로냐 원정을 가야 될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라치오 원정도 있거든요. 유벤투스는 혹시라도 챔스 진출권 경쟁자들 외의 팀들한테 승점을 잃는다면은 또 한 번 잃는다면 정말 치명적일 것 같고, 이거는 유벤투스의 요즘 꾸라지를 생각을 해봐도 그래도 유벤투스를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몬자가 저는 지금 현재 세리아에서 최약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탈란타 대 레체 경기도 있는데요. 자, 아탈란타는 얼마 전까지 한창 후반기 되게 빡셀 때는 최대 4개 대회에다가 국대 주간에서도 소모값이 컸었어요. 그래서 선수단의 에너지가 바닥났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3연패 뒤 2연승으로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상대가 이제 볼로냐, 밀란 이런 팀들이었었거든요. 2연승으로 좀 회복을 했고, 아탈란타의 우승전은 끝난 것 같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또 이제 순위상으로 볼로냐, 유벤투스, 라치오 또 로마까지도 챔스권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승점 뭐 4점 차라서 여유가 있긴 하지만은 레체를 확실히 요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레체는 얘네들 또 이제 최근에 10경기 동안 3무 7패로 확연히 좋지도 못하고, 이 중에 제가 그 7패 중에 6패가 전부 다 햄무라고 했었는데 직전 경기는 3대 0으로 그냥 대패를 당해버렸습니다. 비비는 낌새마저 이르게 보이고, 좀 무난하게 레체도 강등권과 이제 승점 단 1점 차여서 좀 쉽지 않기도 하고, 좀 잔여 일정이 어렵다는 점도 뭐 빡세기도 하고 그런데, 글쎄요, 레체가 챔스를 노리는 아탈란타를 원정에서 잡을 가능성은 저는 극히 적다고 보이는 경기인 것 같네요. 아탈란타를 좋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폴리 대 토리노 경기도 있는데요. 사실 뭐 나폴리는 막판에 좀 회복세긴 하지만은 얼마 전에 이제 몬자도 1대 0으로 겨우 패고 안정감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도 이제 맞대결 상으로는 그 이제 2009년이 마지막으로 토리노한테 홈에서 졌었고, 이후로는 뭐 8승 5무 정도로 13경기 동안 토리노를 그냥 홈에서는 매번 이렇게 좀 많이 이기긴 했습니다. 어쨌든 무승부 비율도 꽤나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토리노가 중위권 수문장이기 때문에 나폴리어도 사실 승리를 장담하기도 어려운 팀이에요. 그래도 현재 이제 토리노가 좀 결정 상황상으로는 사무엘 리치 그리고 뭐 일리치 이런 좀 중원 핵심급 선수들의 부상이 섞인 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게 보이고요. 대신에 나폴리도 저기 보시다시피 뭐 부온조르노나 네레스 같이 얘네들도 핵심이긴 하거든요. 글쎄 뭐 저는 나폴리의 리그 우승을 향한 레이스가 좀 이어질 거라고 해도 이게 되게 배당 형편이 없는데, 저는 굳이 이 경기를 간다면은 일반승보단 차라리 그냥 나폴리 햄무 같은 거 또 언더 그런 게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28일날 월요일날 경기들이 3경기 정도 있는데, 사실 이날은 별로 뭐 좋은 경기는 별로 없는데 일단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디네세 대 볼로냐. 자, 우디네세는 올 시즌 처음으로 5연패를 받게 됐습니다. 그 지난번 경기 때 이제 로렌조 루카나 플로리앙 토맹 비겐스몰 이제 주전 투톱들이 빠지는 게 아쉬울 거라고 했었는데, 둘이 합쳐가지고 18골이거든요. 올 시즌 우디네세 득점의 절반가량을 책임지고 있다. 이런 애들이 사라지니까
확연하게 공격력이 많이 줄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볼로냐는 인터밀란을 홈에서 극장골로 잡고 코파에서는 뭐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고도 엠폴리를 푸시면서 그냥 결승에 올랐습니다. 볼로냐는 이제 여기서 이겨야지, 이 경기를 잡아야지만이 유벤투스나 뭐 라치오, 로마 이런 팀들의 추격을 따돌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볼로냐가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4위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글쎄, 원래부터 우디네세 정도 되는 팀이면은 볼로냐가 아무리 챔스권에 오르고 상승세일지라도 홈에서 한 번쯤 발목을 잡아줄 만한 팀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좀 주전투토에 빠지고 5연패를 박는 와중에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이겠죠. 아무래도 볼로냐는 이제 챔스 막판에 좀 늦게 팀이 안정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후로 엄청나게 훌륭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시 챔스권에 올라왔거든요. 글쎄 뭐 원정에서 볼로냐의 뭐 똥주승 내지나 뭐 언더 그런 것들을 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그만큼 우디네세가 요즘 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햄무라든지 사실 무승부보다는 일반승이 오히려 더 가까워 보이고 볼로냐가 저는 해줄 만하다고 보이는 매치인 것 같아요. 언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베로나 대 칼리아리인데 뭐 크게 그냥 들어오는 거 별로 없어요. 칼리아리가 그냥 원정에서 조금 약한 팀이라는 것 정도. 이제 엠폴리나 몬짜 이런 애들이 그냥 워낙에 못하기는 해. 그래갖고 이제 19위랑 20위는 정해진 느낌인데 18위의 베네치아가 꽤나 그래도 막판에 좀 살아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칼리아리도 아주 막 안심하게 좀 잃은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또 베로나도 이제 칼리아리랑 뭐 2점 차밖에 안 나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좀 안정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냥 이 경기는 둘 중에 어디 하나 그냥 우열을 그리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둘 다 뭐 이제 고배당이든 뭐든 안정감이 없는 팀이기도 하고, 원래는 이게 베로나가 얘네가 무승부가 참 없는 애들이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또 3연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굳이 뭐 선택하고 싶진 않은 경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치오 대 파르마 경기 있는데 갈 길 바빴던 라치오가 쉽지 않은 제노아 원정을 잡아버렸습니다. 2대0으로 이겼죠. 아직까지도 이제 볼로냐와의 승점차가 1점밖에 안 납니다. 라치오도 어쨌든. 그래서 아탈란타도 또 5점 차기도 하니까 어쨌든 라치오도 챔스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는 해요. 잔여 일정에 뭐 인터밀란이나 유벤투스 이런 팀들이 이겨서 빡세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못할 건 없다는 마인드고, 이제 파르마는 직전 경기 때 제가 이제 무승부가 되게 많다고 했는데 유벤투스를 잡아버렸습니다. 유벤투스도 챔스권 수성에 있어가지고 되게 갈 길이 바빴는데 파르마가 유벤투스를 끌어내려버렸어요. 이제 키부 감독 부임 이후부터 이제 키부 감독이 이제 여기부터 부임을 했다고 했었는데 여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키부 감독 부임 이후에 잘 안 지는 게 눈에 띄죠. 2승 6무 1패. 되게 실속 있는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승부가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유벤투스를 잡아버렸어요. 딱히 근데 뭐 지금 라치오에 큰 부상 이탈이나 폼이 뭐 저조한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좌측 공격을 지원하던 그 이제 타바레즈가 부상으로 못 나오는 거 정도. 이거 말고는 별다른 지금 마이너스가 없는 상태죠. 사실 얘네들의 맞대결상으로 전반기 때 라치오가 그때 한창 엄청난 상승세를 달리고 있었는데 파르마 원정에서 이제 골키퍼 스즈키의 선방쇼도 있었고 뭐 퇴장도 나오고 골치도 있었고 그냥 억울한 만한 패배를 당했었는데 언뜻 보면 좀 홈에서 복수할 기회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좀 감정적인 요인만으로 이 경기에서 라치오의 승리를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건드릴 맛이 좀 안 나는 경기 같습니다. 이것도요.